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문제입니다. 조선일보는 점점 커지는 D의 공포, 자해형 불황의 그림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롯한 고비용 정책, 세계에서 가장 과격한 주 52시간 근무제, 전 세계 추세와 거꾸로 가는 법인세 증세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장기 침체, 경고 등 켜졌는데 경제는 관심 바뀐가에서 경제 살리기가 국정과제 중심에 놓여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한국 경제 저체온증 위험하다에서 재정과 통화정책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규제개혁 통해 경제성장 불씨를 살려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수렁에 빠진 경제를 희망으로 바꿀 힘과 책임 정부에 있다 해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위에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시장 무시하는 처사다. 규제개혁과 노동유연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원인을 단순히 정부의 경제정책에서만 찾는다면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세계경제 침체, 미중 무역 전쟁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한국 경제 상황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을 고비용의 원인이라거나 주 52시간도 모자라서 노동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식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추가 착취로 경제를 회복시키거나 활성화시키고 성장까지 도모하겠다라는 생각으로는 현재의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ILO 핵심 협약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 역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내용도 아닐 뿐 아니라 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내용으로 된 노동법 개혁안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도둑이 도둑 잡아라 고함치는 문정권 검찰 개혁, 동아일보는 검찰 어떤 외압에도 주춤 말고 조국 의혹 철저히 밝혀라, 문화일보는 권력 범죄 의혹 자료 뭉갠 참여한데 뭘 노리는 단체인가, 문화일보는 조국 일가 혐의 넘치는데 검, 야, 언론 기획이라는 총리라는 내용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 및 그의 가족 수사와 검찰 개혁은 당연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자체 개혁도 있지만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의 형평성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현상이 사라지지 않은 한 사법이든 검찰이든 개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조국 가족이 아니라 조국 수사에 착수하고 조기에 국가적 정치적 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세습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서울시 공기업 고용세습 드러나자 서울시장 상달라에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1285명 중에 14.9%인 192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 중앙일보는 서울교통공사 채용은 상받을 일이라고 말한 박원순 시장의 궤변, 매일경제신문은 채용 비리, 감사원 지적에 이해 부족이란 서울시 궤변은 아닌가,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이 같은 직장에 취업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취업 과정에 불법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이걸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부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사법당국에 당연히 수사를 의뢰해야 하고 그 관련자들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군사기 꺾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첨단 무기 공개나 열병식 없이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가수 공연과 함께 조촐하게 열렸다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 논란되는 것이 국군의 날 행사를 기존처럼 하지 않아서 군사기가 꺾인다,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한편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의견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역들 대상으로 그 계급별로 말이죠. 또 예비역들이라든가 그리고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기존처럼 도심에서 카프레이드를 하고 이런 태극기를 흔들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대한 국군 행사를 하는 것이 나은지 어떤지 이렇게 조촐하게 하는 것이 나은지 토론도 좀 했으면 좋겠다. 국군의 날 행사를 어떤 식으로 치르는 게 좋겠는지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그런 방안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생금융상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파생금융상품을 세계 최고 안전자산이라고 판 무책임한 은행들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소위 말해 DLF라고 하는데요. 상품 가입자가 3,600명이 되고 가입 금액은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투자 원금의 절반에서부터 거의 100% 손실을 입은 사람까지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 것을 지금 사설로 싣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IMF 외환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이 투기자본이나 해외자본에 넘어가고 민영화되면서 금융의 공공성은 급격하게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키코 사태 등에서 보듯이 금융규제는 사라지고 금융 약탈 행위가 그 시중은행에 의해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안보에는 여해가 없다는 걸 보여준 북미사일 규탄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작년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다. 그래서 국회 여야 만장일치로 아마 이게 통과된 것 같습니다. 문화일보는 이번엔 SLBM 도발, 문 정부는 풍계리 핵 오염도 쉬쉬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 합의 위배라면 이를 추진하고 비준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가만히 있고 국회는 이걸 비난, 결연을 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은 실험은 남북 군사 합의에 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포함해서 좀 그 남북이 발사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란 이것을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매듭을 좀 지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건국 70주년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건국 70년 중국의 힘자랑 이웃 나라들은 불편하다 해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 실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G2 국가로 지금 성장했습니다. 당연히 중화민족주의를 앞세워서 세계 패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제국주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대국의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충돌과 전쟁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약소국들의 연대가 필요하고 특히 약소국이 특정한 강대국에 종속된 동맹체제 이것은 신냉전 체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관계를 다변화해 나가는 그런 등거리 외교라든가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가 있는 것에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석탄화력발전소 절반 가동 멈추고 전기요금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여기서 발표했는데 석탄 발전이 지난해 41.7% 급증한 것은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부족한 전력을 석탄 발전의 상당 부분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석탄화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경유차량, 우리나라 경유차량은 전체 40%에 달하고 일본은 고작 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비닐, 의류 등 화학제품 사용과 소각, 그리고 축산, 공장형 축산,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등 복합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사설은 소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의 감소가 일어났고 그래서 석탄 발전이 늘어났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데 그러나 신고리 사업가 최근에 상업운전을 시작함으로써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초기에 이 원자력 발전보다는 용량이 큰 부분들이 지금 개통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줄이더라도 한 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용량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에 의한
발전량이 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탈원전 때문에 이런 발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사용 후 해결료 문제입니다. 원자력 발전 자체도 위험성을 앓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 가동 이후에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이걸 보관할 데가 지금 없는 것이죠. 이것이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고 원자력 발전 자체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는 이런 동해, 남해 지역에 특히 동해안 지역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은 굉장한 위험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화학연료 중심의 이 자본주의 경제 성장 그리고 과소비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극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도 그리고 일반적인 미세먼지도 있지만 극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